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성격에 먼저 주목합니다. 성격이 좋으면 됐지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성격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의 성격 또한 결국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야말로 한 사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과 부드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감춘다 해도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성격 이면에 있는 태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태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격보다 태도를 먼저 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통찰하며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격이나 말솜씨보다는 태도와 예의를 우선적으로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품격은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태도는 결코 위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훈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본성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부적인 특성을 의미하지만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즉,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철학이자 인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윗사람에게는 지극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자신보다 약하거나 직급이 낮은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형태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격은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태도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의 품격이 바로 그 이기심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은 그 본능을 조용히 제어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태도란 바로 그 자기 제어의 흔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외부로 향하는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태도가 거칠고 예의가 없으며 자신보다 약한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그 성격의 밑바탕 또한 거칠고 메마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격은 말로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태도는 눈빛 하나, 목소리의 높낮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태도는 인간의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거울이 흐려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
또한 흐리고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착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유머가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그리고 감정보다 품격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긋난 사람은 언젠가 그 어긋남으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의 태도를 깊이 읽어내는 일입니다. 그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세계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간성의 결이 오롯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잔혹할 만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의란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얇은 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의와 태도는 단순히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이기심과 충동을 억제하는 마지막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예의는 그 마음을 잠시 붙잡아 줍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멈춤의 순간, 바로 거기에서 품격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태도란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타인을 향한 존중으로 바꾸어 나가는 내면의 조절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은 피할 수 없는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품격은 이기심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만 발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예의 바른 사람은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스스로 제어하는 법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교양 없는 사람은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그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은 단순히 인사예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감각, 즉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태도가 좋다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태도가 거칠고 무례한 사람은 타인을 그저 객체로만 여깁니다. 그는 사람을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을 둘러싼 풍경처럼 취급합니다. 그 순간 인간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무례함은 어리석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지만 실은 세상과의 거리감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의 존엄성을 느낄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존엄성 또한 쉽게 잃게 됩니다. 결국 태도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적절한 거리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 거리를 지나치게 좁히면 침범이 되고 너무 멀어지면 냉담함이 됩니다. 품격은 바로 그 중간의 미묘한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늘 절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품격이 바로 태도의 철학이었습니다. 즉, 태도는 단순한 행동 양식을 넘어 내면의 철학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그 태도가 정제된 사람은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서도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공과 지혜가 축적되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신뢰를 얻지 않습니다. 신뢰는 태도에서 시작되고 태도에서 끝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족 안에서 태도는 사랑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심하게 던지는 말투, 무표정한 시선, 무거운 한숨 하나가 사랑보다 먼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해명해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태도로 인한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을 냉소적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행동, 그리고 행동보다 태도의 일관성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 일관성이 없다면 성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불안한 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회의 중 한마디의 날카로운 말투로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작은 실수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결국 진정한 신뢰는 두 번째 사람에게 쌓이게 됩니다. 능력보다 먼저 사람의 태도가 공기처럼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안심이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공격성이 없고 그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태도가 거친 사람은 아무리 유머가 있고 겉으로 밝아 보여도 언제나 긴장감을 남깁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늘 피곤하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심리적 온도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고슴도치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로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란 적당한 거리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바로 그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너무 가깝게 다가와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냉정한 사람은 너무 멀리 떨어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은 적당히 따뜻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그 거리 속에서 상대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편안함이 바로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태도란 타인에게서 안심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며 그 안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으로 자라납니다. 태도는 관계의 시작이자 종착지이며 말보다 앞서고 성격보다 오래 남습니다. 태도는 단지 남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태도와 품격을 내면의 질서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태도란 마음의 거울이며 자기 존중의 정도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대할 때 우리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대하듯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근본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의 말은 불안정하고 그의 태도는 늘 과하거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기 존중이 확고한 사람은 불필요한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정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에 맞게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그 태도의 중심에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품격이란 자기 절제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균형 감각입니다. 즉, 감정이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태도, 그 질서가 바로 품격의 실체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기쁘거나 슬퍼도 그 감정의 중심에는 늘 자기 조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태도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할 때도 그 평화로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품격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의 온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온도가 일정한 사람은 언제 만나도 안정감을 주며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진정한 신뢰와 성공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자신에게 품위를 요구할 때 비로소 자유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품격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중심은 자기 기준 위에서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무례하게 굴어도 자신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남이 거칠게 말해도 자신의 언어를 흐리지 않습니다. 그 평정심이 바로 태도의 품격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운 예절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무게이며 지혜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결국 인생의 얼굴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똑똑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얼굴에 조급함과 교만이 새겨집니다. 반면 조용히 품격을 지켜온 사람은 늙을수록 안정감과 신뢰의 기운을 풍깁니다. 그것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삶의 품격이 얼굴에 새겨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말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에 반응합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 느낌의 본질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무의식의 언어와 같습니다. 눈빛, 몸의 각도, 말의 리듬, 듣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말보다 훨씬 먼저 마음을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오직 태도로 납득될 뿐이다. 그 말처럼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태도가 공격적이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태도가 따뜻하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의 안전거리를 계산합니다. 태도가 거칠고 예민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태도가 안정되고 포용적인 사람은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듭니다. 태도는 결국 심리적 기류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는 공기가 차갑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인생의 인간관계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습니다. 직장에서 태도는 신뢰의 문턱입니다. 능력보다 태도가 먼저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성의가 있어라는 한마디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이미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가 불편하면 저 사람은 까다로워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과의 문이 닫힙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진심인 사람은 조언을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말의 무게와 영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무례한 사람은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이 독처럼 들리게 합니다. 태도는 곧 말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하고 깨끗할수록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온전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품격 있는 태도는 최고의 설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품격은 단순히 인맥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존중하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태도 좋은 사람은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의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고 그의 시선 하나가 분위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반대로 태도가 삐뚤어진 사람은 결국 자기 세계를 좁혀갑니다. 사람이 떠나고 좋은 기회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불안정한 에너지를 오래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도는 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입니다. 좋은 태도는 신뢰를 불러오고 신뢰는 좋은 관계를 만들며 좋은 관계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결국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삶은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그렇다면 그 예술의 근본적인 색깔은 언제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하지만 세상은 진심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감각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듣기 전에 느끼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진심은 반드시 태도의 형태로 번역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이 따뜻해도 그 따뜻함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태도란 진심의 번역문입니다. 그 번역이 서투르면 좋은 마음도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충고를 하지만 말투가 날카롭거나 공격적이라면 상대는 그 진심보다는 상처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태도가 거칠면 결국 진심은 다쳐버리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진심은 태도의 옷을 입을 때 완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태도가 진심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는 단순히 믿음을 넘어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일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일치가 바로 한 사람의 인간적인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말은 공손하지만 표정은 냉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의 태도는 언젠가 그의 진심을 배신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불신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거짓된 태도는 결국 자기 얼굴을 배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태도는 어느 정도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꾸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의 진동과 본래의 모습이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조금의 무례함, 조금의 냉소, 조금의 자만이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상으로 굳어집니다. 반면 품격 있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가면이 아니라 삶의 깊은 습관과 철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품격은 태도의 일관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일관성 자체가 곧 진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보여준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태도는 내면의 조용한 고백과 같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집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많습니다. 외모, 말솜씨, 학식, 돈, 사회적 위치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단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남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은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품격으로 고통을 다스릴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품격이 바로 태도의 힘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단정하게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태도의 철학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 절제가 존엄이 되고 그 존엄이 결국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태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가 단정하고 긍정적이면 그 단정함이 비슷한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불러 모읍니다. 반대로 태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이면 세상은 불안정한 사람들을 당신 곁에 붙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삶의 질서가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운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신뢰를 얻고 신뢰는 좋은 기회를 낳으며 그 기회는 결국 그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태도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지, 그 모든 선택이 쌓여 당신이라는 인간의 형체를 완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회의적으로 보았지만 그 회의의 끝에는 언제나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스스로를 다스릴 수는 있다. 그 다스림이 바로 태도의 품격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부로 배울 수 없고 훈련만으로도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이 순간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만이 진정한 품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지식보다 깊고 성격보다 무겁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맺는 철학의 방식이자 삶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볼 때 성격보다 태도를 먼저 보십시오.
그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있고 그 품격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가? 또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보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태도의 철학입니다.